안녕하세요. 7월 정기 토익 예상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화공 토익 라이브에서 강의하고 있는 에듀 아나운서 조호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지금은요, 무조건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평소 어려워했던 유형들을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빈출도가 정말 높은 양질의 애시 문제들을 엄선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총 25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중에 반만 제대로 기억해 가셔도 이번 시험에서 100점은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서요, 이번 시험에서 애시만큼은 꼭 고득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트 1입니다. 자, 파트 1은요, 각기 다른 유형의 난이도별 2개 이상의 문제들로만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부터 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요, 풍경과 인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런 류의 사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파트 1을 푸는 기본 공식이 뭐가 있죠? 사진에 보이는 대로만 정답을 고르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트 1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진의 어느 부분에서 정답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렇기 때문에 파트 1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파트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득점 받으시는 분들도 평소에 파트 1에서 2개 정도 틀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처럼 어떻게 파트 1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해 드릴 텐데, 자, 먼저 4번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경과 인물이 나온 사진은요, 풍경이 나온 사진이나 사람이 나온 사진처럼 둘 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따라서 두 문제를 푼다는 느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번 7월 정기토익에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 가운데 사람이 보이는데요.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행동은 보이지 않죠? 따라서 사람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풍경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겠네요. 자, 지금 사람이 일단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또 주변에는 잔디밭과 나무도 보입니다. 또 사람 바로 옆에 고정된 좌석들도 보이죠. 자, 그럼 바로 보기 A 들어볼게요. A. Some leaves are piled up on the steps. Some leaves are piled up on the steps. 자, 몇몇 잎사귀들이 계단 위에 쌓여 있습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잎사귀도 보이지 않고요, 계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사진에 없는 사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B 들어볼게요. B. There is a fixed seating area under a pavilion. There is a fixed seating area under a pavilion. 자, 건축물 밑에 고정된 좌석들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사람 옆에 고정된 좌석들이 정말 보입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것만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고 했죠. 지금 B가 사진을 가장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C도 한번 들어볼게요. C. One woman is pruning a tree in the garden. 자, prune 하면요, 무엇을 가지치기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 사람의 동작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따라서 사진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보기 D도 들어볼게요. D. Some bowls have been set on the tabletop. Some bowls have been set on the tabletop. 자, 지금 테이블탑 위에 몇몇 그릇들이 놓여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니까 그릇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은 보이지가 않죠. 사진에 없는 사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사진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보기는요, 바로 고정된 가설 건축물 밑에 고정된 좌석이 있다라고 했던 보기 B가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파트 1 두 번째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전형적인 사물 중심의 사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물의 위치나 상태, 배열 형태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봐야겠는데요. 자, 먼저 사진을 함께 같이 보니까요, 사무 공간인 것 같은데 이 공간이 partition, 자, 칸막이란 뜻이죠. 이 partition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자들도 보이는데요. 의자들은 전부 비어있는 상태죠. 마지막으로 사무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A부터 들어볼게요. A. All of the seats are occupied. All of the seats are occupied. 자, occupy 하면요, 무엇을 점령하다, 무엇을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좌석들이 점령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의자들은 전부 비어 있고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말하면 뭐라 그랬죠? 네,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Two workstations are separated by a partition. Two workstations are separated by a partition. 자, 두 개의 사무 공간이 partition, 칸막이에 의해 나뉘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보기에 있었습니다. 자, workstation 하면요. 흔히들 컴퓨터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토익에서는요. workstation 하면 사무공간, 작업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로 이 사무공간이 partition, 칸막이에 나뉘어져 있죠. 사진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도 한번 들어볼게요. C. A rug is being laid on the floor. A rug is being laid on the floor. 자, 양탄자가 바닥에 깔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표현 여기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비빙 PP죠. 현재 진행형 수동태인데요. 사람의 동작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사람도 없고 따라서 사람의 동작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양탄자는요. 깔리고 있는 동작이 아니라 이미 깔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진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기 D도 들어볼게요. D. A section of the conference room is filled with people. A section of the conference room is filled with people. 자, 사무실 한편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아무데도 보이지가 않죠. 또 사진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그럼 이 사진을 가장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보기는요. 바로 두 개의 사무 공간이 partition, 칸막이에 의해 나뉘어져 있습니다. 라고 묘사했던 보기 B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8점 마지막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어서 파트 1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전형적인 2인 중심의 사진입니다. 자, 2인 중심 사진에서는요. 사람들의 행동과 옷차림은 물론이고 이 두 명의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기 다른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사무기기 앞에서 서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자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행동도 보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옷차림을 보니까요. 남자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고요. 여자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 다 살펴봤으니까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The woman is paging through the book. The woman is paging through the book. 자, 여러분 page through 하면요. 무엇에 페이지를 넘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책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여러분 page through라는 표현을 잘 모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모르는 표현이 나와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모르는 표현 나왔을 때는 그냥 세모나 X 치고 넘어가면 되죠. 자, 오답을 지으면 정답이 드러나는 게 파트 1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다음 보기도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B. They are looking at a diagram on the blackboard. They are looking at a diagram on the blackboard. 자, 사람들이 칠판 위에 있는 diagram, 도표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칠판도 보이지 않고 도표도 보이지 않죠. 사진에 없는 사물과 동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도 한번 들어볼게요. C. The man is standing in front of the vending machine. The man is standing in front of the vending machine. 자, 남자가 vending machine, 자판기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자판기에 해당하는 사물은 보이지 않죠? 사진에 없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보기 D도 한번 들어볼게요. D. They are examining some documents together.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hey are examining some documents together. 자, examine 하면요. 자, 흔히들 검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examine이요. 사실 꼼꼼히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사진을 보니까 두 남녀가 서류를 보고 있죠? 자, 여러분 서류는 어때요? 대충 살펴보는 게 아니죠? 꼼꼼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they are examining some documents together. 그들이 함께 서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가장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이 사진을 가장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보기인 D, they are examining some documents together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파트 1 문제, 총 3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아직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자, 이제 파트 1 잘 마무리하고 바로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트 2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트 2는요.
정말 좋은 문제들만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좋은 문제는요. 첫째, 빈출도가 아주 높고 둘째, 여러분들께서 가장 헷갈리시는 유형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파트 2 난이도가 매달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정답 위주로 외워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는 정답이 많이 나온 달에는 난이도가 쉽다고 느끼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달에는 어렵다고 느끼시겠죠? 자, 제가 수많은 기간 동안 이 토익 시험을 봐왔지만 파트 2 난이도가 크게 변동했던 달은 손가락에 꼽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방법 때문에 토익 점수가, 특히 LC 점수가요, 달마다 춤을 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준비한 문제 풀어보면서 파트 2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요, 7월 정기 토익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셔서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질문부터 들어봐야겠죠? Who developed the new product? Who developed the new product? 자, 누가 제품을 개발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보기 A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 Well, Mr. Wilson will. Well, Mr. Wilson will. 자, 윌슨 씨가 할 겁니다. 라고 했네요. Who developed? 란 질문에 Mr. Wilson,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왠지 정답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과 답변의 시제가 다릅니다. 질문에서는 언제 개발했습니까? 과거 시점으로 물어봤죠? A는요, 윌슨 씨가 할 겁니다. 미래 시제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팔2에서는요, 자, 질문과 답변의 주어와 시제가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시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A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I'll have my film developed. 저는 필름을 현상할 겁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나왔던 developed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반복어 오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유의할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developed가요, 사진을 현상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develop이 개발하다 라는 뜻 이외에 사진을 현상하다 라는 뜻으로도 파트 2에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문장에서 film, 흔히들 필름이라고 알고 계시죠? 정확한 발음은 film입니다. 여러분들 발음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실전에서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겠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기인 C도 들어볼게요. C. Let me check. Let me check. 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파트 2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I don't know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보기의 경우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I don't have an idea 혹은 I'm not sure, I wish I knew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11번 문제의 정답은요. Who developed the new product? 누가 제품을 개발했습니까? Let me check. 내가 확인해 볼게. 어때요? 괜찮죠? C, let me check.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When will the road maintenance be completed? 자, 도로 보수 공사는 언제 완공되나요? 자, 완공 시점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죠? 자, A 한번 들어볼게요. A. It will increase our maintenance costs. It will increase our maintenance cost. 자, 우리의 보수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질문에서 묻고 있는 완공 시점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이 maintenance라는 표현이요,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반복 오답입니다. 그렇죠?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B 들어볼게요. B. Not for another month. Not for another month. 자, 한 달 지나서야 완공될 겁니다. 자, 지금 완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한 달 지나야 완공될 것이다. 어때요? 적절하죠? 지금 B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C도 한번 들어볼게요. C. Since the beginning of April. Since the beginning of April. 자, 4월 초 이후에요 라고 했습니다. 자, 특정 시점을 묻는 질문보다 how long 의문문에 더 적절한 기간을 대답해주는 형태의 보기였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오답이 되겠고요. 그럼 13번 문제의 정답은 B, not for another month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질문부터 갑니다. Why were you absent from the office party last night? 네, 여러분, be absent from 하면요. 무엇에 불참하다는 뜻이죠. 자, 질문 보니까 어젯밤 사무실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보기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Yes, it'll be officially announced tonight. 네, 여러분 혹시 여기서 yes만 듣고도 오답으로 체크하셨나요?
자,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에서는요. 절대 대답에 yes나 no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yes 라고 나왔으니까요. 일단 오답이 될 텐데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뒤에 나온 표현 officially 이 부분이요. 질문에 나왔던 office 이 부분의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파생어 오답도 되겠네요. 자, A는 따라서 오답 덩어리였습니다. 그죠?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B 한번 들어볼게요. B. It began with light refreshments in the lobby. 자, 어제 휴게실에서 간단한 닭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보니까 지금 질문에 party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party에서 연상할 수 있는 refreshment, 다과란 표현 이용한 연상어 오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보기 C도 들어볼게요. C. I thought it had been cancelled. I thought it had been cancelled. 자, 저는 그것이 취소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실수로 파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죠. 따라서 질문에 적합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의 정답은요. C. I thought it had been cancelled가 되겠네요. 네,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How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tomorrow? How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tomorrow? 자, 내일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게 어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how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하면요. 무엇 하는 게 어때?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팔투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He joined our company 2 years ago. He joined our company 2 years ago. 자, 그는 2년 전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라는 뜻이었네요. 자, 지금 보니까요. 질문에 나왔던 join이란 단어를 이용한 파생어 오답 유형입니다. 자, 아울러 질문에서 특정한 남자를 언급한 적도 없었죠. 따라서 보기에서도요. 남자를 지칭하는 he라는 인칭대명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2 years ago, 과거 시점을 묻는 표현도 나왔네요. 그런데 질문에서는 tomorrow, 내일 하는 게 어때? 라고 묻고 있죠. 따라서 적합한 대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차라리요, 과거 시점을 묻는 when 의문문에 더 적절한 보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Sure, what time should I come? Sure, 물론이죠. What time should I come? 제가 언제 가면 될까요? 자, 지금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팔투에서는요, 이렇게 반문하는 보기도 정답 보기로 자주 등장합니다.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 들어볼게요. C. Yes, I had spaghetti for dinner. 네, 저는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에 yes로 대답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왜 갑자기 스파게티가 나왔을까요? 바로 질문에 나왔던 dinner라는 표현에서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활용한 오답이었습니다. 그죠? 자, C도 오답 덩어리였네요. 따라서 16번의 정답은요. B. Sure, what time should I come? 이 되겠습니다. 네, 파트 2 쭉쭉 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자,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Why do you want to send the documents by express mail? Why do you want to send the documents by express mail? 자, 왜 당신은 서류들을 속달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보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부터 갑니다. A. You can track the ordered item. You can track the ordered item 이라고 했어요. 자, 당신은 주문한 물건의 배송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지금 이유를 묻고 있는 질문에 상관없는 대답이 되겠죠?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B도 들어볼까요? B. It must be delivered by Thursday. They must be delivered by Thursday. 자, 그것들은요, 목요일까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서류를 속달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왜 속달로 보내 물었더니 목요일까지 반드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질문과 적절한 내용의 답변이 되겠죠? 자, B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C도 한번 들어볼게요. C. Because I just checked your email. Because. 자, 여러분 because 들으셨죠? 왜냐하면 I just checked your email. 내가 방금 당신의 이메일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why do you want to send the documents by express mail? Because. 자, 여러분 why로 물어봤는데 because라고 대답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자, 그런데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why 의문문의 정답인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사실은 오답이었네요. 특히 지금 문장 끝에 보니까 email 나와 있죠? 질문에 나왔던 메일과 파생어 관계에 있습니다. 파생어 오답 유형이기도 합니다. C도 오답 덩어리였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B. They must be delivered by Thursday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Can I make a dental appointment for a regular checkup? 자, 정기검진을 위한 치과진료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A. Yes, I have a serious toothache. 네, 저는 심각한 치통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toothache, 치통이 나왔을까요? 자, 질문에서 a dental appointment, 이 어휘에서 연상할 수 있는 오답 표현이었습니다. 연상 오답이죠. 자,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I'm sorry, but he is seeing a patient right now. I'm sorry, 미안한데, but he is seeing a patient right now. 자, 그는 지금 환자를 진찰하는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질문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he가 나왔죠? 자, 대명사 오류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C 들어볼게요. C. No problem. What time would work best for you?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What time would work best for you? 자,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내용의 보기가 나오는 경우 발투에서는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도요. C, no problem. What time would work best for you?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또 먼저 질문부터 들어봐야겠죠? You have the same wristwatch as me, right? You have the same wristwatch as me, right? 자, 너도 내 거랑 똑같은 손목시계 갖고 있지? 그렇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부터 갑니다. A. No, sometime after 1 o'clock. No, 아니요. Sometime after 1 o'clock. 1시 후일 겁니다. 자, 지금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죠.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B도 한번 들어볼까요? B. Yes, but mine is older than yours. Yes. 네, 제 시계도 동일한 종류의 시계가 맞습니다. But, 그러나 mine is older than yours. 제 시계가 당신 것보다 더 오래된 겁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에 적절한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요. yes나 no에서 정답 여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yes나 no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정답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B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C도 한번 들어볼까요? C. Yes, I watched that movie yesterday. Yes, I watched that movie yesterday. 네, 저는 어제 그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의 답변이 나왔죠. 특히 질문에 나왔던 wristwatch와 유사한 발음의 watched 라는 표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오답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B. Yes, but mine is older than yours가 되겠습니다. 네, 2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파트 2 정말 거침없이 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집중 잘하고 계시죠? 믿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먼저 들어볼게요. Would it be better to respond to the official invitation by email or by letter? Would it be better to respond? 자, 응답하는 게 좋을까요? To the official invitation, 공식 초청에 대해서 by email, 이메일로 or by letter, 편지로. 자, 선택 의문문 나왔네요. 자, 그럼 보기 A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Yes, I am invited to the film festival. 네, 저는 영화제에 초청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오답 아니라는 거 벌써 눈치채셨나요? 네, 선택 의문문에서는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B 한번 들어볼까요? B. Either would be fine. Either would be fine. 둘 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요. 선택 의문문에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지만 둘 다 좋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자, B가 가장 적절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C도 한번 들어볼까요? C. My letter of inquiry brought no response. 제 문의 편지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네요. 자, 지금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얘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보기에서 letter도요. 질문에 나왔던 letter가 그대로 사용된 반복어 오답 유형입니다. 따라서 C는 오답 덩어리였네요.
자, 그럼 25번 문제의 정답은요. B. Either would be fine. 둘 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가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질문부터 들어봐야겠죠? Can you extend my deadline for the new design to next Thursday? Can you extend my deadline? 자, 제 마감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For the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to next Thursday, 다음 주 목요일로. 자, 이제 질문 다 봤으니까요.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A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 I'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you again. 당신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질문에 나왔던 extend, 그대로 나왔죠? 반복 오답 유형입니다. 자, B 들어볼게요. B. Please ask for extension 3239 at this number. 네, please ask for extension 3239 at this number. 자, 이 번호로 연락해서 내선 번호 3239로 연결해 달라고 하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질문에 나왔던 extend의 파생어인 extension이란 표현이 나왔네요. 파생어 오답 유형입니다. 그죠? B도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C 들어볼게요. C. That doesn't leave you much time to complete it. 네, that doesn't leave you much time to complete it. 그렇게 해도 디자인을 마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질문에서 내 마감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C에서 너 그렇게 마감 기한 연장해도 시간 충분하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어때요? 괜찮죠? 자, 내용상 적절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요. C. That doesn't leave you much time to complete it. 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파트 2 10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아쉽죠? 자, 더 자세한 파트 2에 관한 내용은 신화공 토익 라이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이 문제 이후에도 파트 3랑 4에서 제가 준비한 문제들이 더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질문 먼저 들어봐야겠죠? How long have you been with the company? How long have you been with the company? 자, 회사에 얼마 동안 근무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How long은요, 현재 완료로 How long have you PP 혹은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How long have you been 동사원형 ing 형태로 쓰여서요, 현재까지의 기간을 묻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네, 보통 파트 2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A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어디에 계셨어요? 자, 지금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 얘기하고 있죠. 또 지금 질문에 나왔던 have you been? 이 표현이 그대로 반복된 반복어 오답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 들어볼게요. B. All right, it'll take about 10 minutes. Alright, 좋습니다. It'll take about 10 minutes.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요, 질문에서 how long만 들었다면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었을 만큼 헷갈리는 보기였어요. 그렇죠. 하지만요, 지금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B도 오답이고요. 마지막으로 C 한번 들어볼까요? C. Since I graduated from college. Since I graduated from college. 자,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네요. 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죠. 따라서 35번 문제의 정답은요. C. Since I graduated from colleg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파트 1 3문제, 파트 2 10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지금은요. 무조건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평소 어려워했던 유형을 반복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들은요. 정말 제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고른 빈출도 높은 양질의 문제들입니다. 자, 제 강의를 반복 청취하시면서요. 공부하시면 이번 시험에서 적어도 LC만큼은 꼭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제 강의가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파트 3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파트 3, 4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파트 3, 4 푸실 때는요. 이 질문 듣기 전에 미리 질문과 보기 파악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또 제가 정말 고르고 고른 엄선된 문제 파트 3, 4 각각 2개 지문씩 준비했습니다. 자, 실제로 7월 정기 토익을 함께 푼다는 마음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Why is the man contacting the museum? 자, 남자가 박물관에 전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먼저 보면요. 키워드를 잡아야겠죠. 자, 일단 이 문제 딱 보면 뭡니까? 주제 찾기죠. 자, 정답은 누구한테서 나올까요? 자, 남자가 전화한 이유를 물었으니까 정답은 남자 입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문 듣기 전에 보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A를 보니까요. To buy tickets for an exhibition. 자, 전시회 표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 B를 보니까 to inquire about employment opportunities. 취업 기회를 문의하기 위해서. C. To ask about its operating hours. 영업 시간을 문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D를 보니까 to sign up for a membership.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라고 했네요. 자, 이어서 42번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What will take place at the museum in May? 자, 5월에는 박물관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자, 여러분 take place 하면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역시 여러분 여기서도 키워드 잡아야겠죠. 자, 지금 눈에 딱 띄는 거 뭐 있나요? 자, 5월, 이 May란 단어 지문에 나오면 확실히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A. Special exhibitions for children. 자, 아이들을 위한 특별 전시회란 뜻이죠. B. Discounted memberships. 할인된 회원 가입비란 뜻이고요. C. Extended hours. 자, 연장된 시간이고요. 마지막 D 보니까 Special events. 특별 행사란 뜻입니다. 자, 42번 문제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43번 문제도 볼게요.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e man do? 자, 여자가 남자에게 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제안 사항을 찾는 문제는요. 사실 세 번째 문제 단골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제안에는 화법이 일정하죠. 자, 그럼 지문 후반부에 요청이나 제안, 추천하는 표현이 등장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누구한테서 나올까요? 자, 여자가 제안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여자 입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A. Buy tickets early. 자, 표를 일찍 구매할 것. B. Stand in line. 줄을 설 것. C. Arrive before 5 p.m. 자, 오후 5시 전에 도착할 것. 마지막으로 D를 보니까 Donate money to the museum. 박물관에 돈을 기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1번부터 43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도 지문 듣기 전에 미리 파악하시는 거예요. 파악하시면서 키워드 잡고 어떤 키워드가 들렸을 때 누구 입에서 정답이 나올지도 추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 다 살펴봤으니까요. 자, 이제 41번부터 본격적으로 지문 들으면서 풀어볼게요. I would like to know about the museum's current hours. 네, 저는 박물관 운영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41번은 질문이 뭐였죠? 남자가 박물관에 전화한 이유를 묻는 거였죠? 자, 정답은 C. To ask about its operating hours. 운영 시간을 문의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럼 계속해서 42번 문제도 관련 지문 들으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During the month of May, we will close at 11 p.m. on Tuesdays and Thursdays. We will have some special events at that time. 네, 지금 여자의 대화에서 또 정답이 나왔는데요. 해석을 해보니까 네, 고객님, 5월 동안 저희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1시에 닫습니다. 자, 여기서 May, 5월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때 저희 박물관에서 준비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We will have some special events at that time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5월이라는 표현 집중해서 들었더니 special event 정답 나왔죠? 자, 지금 42번 문제의 정답은요. 그래서 D, special event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3번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So I recommend that you buy them at least a week in advance. 네, 그래서 저희는요. So I recommend that you buy them at least a week in advance. 일주일 전에 미리 구매하실 것을 권합니다. 라고 했네요. 자, 43번 문제 뭐였죠?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e man do? 여자가 남자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였죠? 자, A. Buy tickets early. 표를 미리 구매할 것.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Part 3의 62번 문제입니다. 먼저 질문과 보기부터 살펴볼게요. 자, 질문을 보니까요. Why did the woman contact the man? 자, 왜 여자가 남자를 찾았었는지 묻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단골 유형입니다. 주제 찾기 나왔네요. 자, 정답은 누구 입에서 나온다? 자, 여자가 찾은 이유 물었으니까 대화 초반에 여자 입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보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 To have him check the damage to a vehicle.
자, 그녀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B. To get an estimate on a new car. 그녀의 신차에 대한 견적을 받기 위해서. C. To have him replace the battery in her vehicle. 자, 그녀 차량의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D를 보니까 To ask about the general condition of her vehicle. 그녀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문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63번 문제입니다. What did the woman do today? 자, 여자는 오늘 무엇을 했나요? 라고 했죠. 자, 이번엔 키워드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바로 오늘 한 일을 묻고 있죠. 정답은 누구 입에서 나온다? 네, 여자 입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지문에서 오늘이란 시점과 함께 여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A. She replaced the windshield. 자, 그녀는 자동차 앞유리를 교체했다. B. She waited for her husband to arrive.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C. She left her car at home. 그녀는 차를 집에 두었다. 마지막으로 D 보니까 She had the engine oil changed. 자, 그녀는 엔진 오일을 교체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64번 문제도 질문과 보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자,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또 단골 유형 나왔네요. 요구, 제안, 추천 사항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했죠. 지문 후반부에 남자의 이야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A. Give him access to her vehicle. 자, 그녀의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 B. Sign a letter of consent. 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 C. Contact her insurance company. 자, 그녀의 보험회사와 연락할 것. 자, 마지막으로 D 보니까 Open her vehicle's hood. 그녀 차량의 후드를 열어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질문과 보기 다 살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지문의 정답 부분 들으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네, 그럼 바로 62번 문제 관련 지문 들으면서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A rock cracked the windshield a little yesterday. A rock cracked the windshield a little yesterday. 자,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어제 작은 돌이 차량 앞유리를 조금 깼습니다라고 했죠. 자, 우리 62번 질문 뭐였죠? Why did the woman contact the man? 왜 여자가 남자에게 연락했나요? 라고 했죠. 우리 이 지문 초반부에 나온 여자의 대화에서요. 자, 그녀가 그녀 차량의 파손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연락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A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계속해서 6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But the crack got so big this morning that I didn't feel safe driving the car anymore. 네, 이번엔 문장이 좀 길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ut the crack got so big this morning that I didn't feel safe driving the car anymore. 네,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깨진 부위가 더 커지다 보니 But the crack got so big this morning that I didn't feel safe driving the car anymore. 더 이상 안전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질문에서요. What did the woman do today? 라고 했죠. 오늘 한 일을 물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안전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요. 그녀가 운전을 하지 않고 차량을 집에 놔뒀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C. She left her car at home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6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If you give me the car key, I can get started right away. If you give me the car key, 자, 저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시면요, I can get started right away. 자, 제가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네요. 자, 우리 질문이 뭐였죠?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남자가 여자에게, 자,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정답은 A가 되겠죠. Give him access to a vehicle. 자, 남자가 여자에게 열쇠 달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Give him access to a vehicle. 그녀에게 차량에 운전할 수 있도록 access,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뜻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64번 문제도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파트 3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파트 4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 4 두 개 지문 6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2번 문제입니다. 자,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hat is Ms. Murphy going to send the customer? 자, 머피 씨가 고객에게 무엇을 보낼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지금 머피 씨가 주인공인지 제3자인지 지문 앞에서 머피 씨가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머피 씨가 고객에게 무언가를 보냈다는 사실이죠. 자, 지문 초반부에 머피 씨가 보낼 내용물이 언급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A. Copies of a statement. 거래 내역서 사본이란 뜻이고요. B. A new checkbook. 새로운 통장이란 뜻이죠. C. Directions on how to do online banking.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D. A registration form. 등록 서류란 뜻입니다. 자, 이제 보기 다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93번 문제도 질문과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93번 문제입니다. What does Miss Murphy suggest? 자, 머피 씨는 무엇을 제안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자, 머피가 화자로 직접 등장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요.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도 머피가 등장했고요. 또 두 번째 문제에서도 머피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자, 이런 경우 보통 머피가 화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또 제한사항을 묻고 있죠.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문제에서 이 유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문 후반부가 아니라 지문 전반부나 중반부에서 정답 문장 나오겠죠? 제안, 요구, 추천하는 표현들 지문 전반부나 중반부에 나올 때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A. Opening a saving account. 저축 계좌를 하나 만들 것. B. Leaving a message. 음성 메시지를 남길 것. C. Using online banking. 자, 온라인 뱅킹을 이용할 것. 마지막으로 D. Processing a request. 요청 사항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까지만 더 보고 바로 질문 드릴 텐데요. 자, 94번 문제입니다. What does Gladstone Bank offer? 자, 이 글래드스톤 은행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이 글래드스톤 은행이 제공하는 게 무엇인지는 지문 후반부에 나오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들어볼게요. A. Free Savings Account. 자, 무료 저축 계좌란 뜻입니다. B. Free Checkbooks. 무료 통장이란 뜻이고요. C. Free Mobile Phone Banking Software. 자, 무료 휴대전화 뱅킹 소프트웨어란 뜻이죠. 마지막으로 D를 보니까 Free Training for Online Banking. 자, 온라인 뱅킹 무료 시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문과 보기 다 살펴보신 다음에 지문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바로 92번 문제 정답 지문 들으면서 우리 한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네, 그럼 바로 92번 문제 정답 찾아볼까요? We received your message and are processing your request for 3 copies of your monthly bank statement for your checking account. We received your message. 자, 우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nd are processing your request. 그리고 당신의 요청을 처리한 중입니다. 자, 어떤 요청이라고 했죠? For 3 copies of your monthly bank statement. 당신의 은행 거래 내역서의 복사본 3부에 대한 어떤 거래 내역서냐면요. For your checking account. 당좌 계좌에 대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질문이 뭐였죠? What is Ms. Murphy going to send the customer? 자, 머피 씨가 고객에게 보낼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대답은요. A. Copies of a statemen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For future convenience, please consider trying our online banking system. 네, 해석을 해보니까요. For future convenience. 자, 추후의 편의를 위해서 Please consider trying our online banking system. 자, 우리의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질문이 뭐였죠? What does Miss Murphy suggest? 자, 머피 씨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우리 정답 지문에서 제안하는 표현 나왔습니다. Please consider 라고 했죠? 이 부분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답은요. C. Using online banking. 자, 온라인 뱅킹을 이용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For a free demonstration on how to use the online system, please contact your local branch. 네, for a free demonstration on how to use the online system. 자, 이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범이 필요하시면요. Please contact our local branch. 자, 우리의 지역에 있는 지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보니까요. What does Gladstone Bank offer? 자, 이 은행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자, 그럼 정답은요. 이 for a free demonstration on how to use the online system. 이 부분이 paraphrasing 된 C. Free training for online banking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95번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파트 4 마지막 지문인데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는 것도 결국 훈련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 강의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분들 모두 이번에 LC에서 대박 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그런 마음으로 염원을 담아서 자, 95번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95번 문제입니다. What is the goal of the talk? 자, 담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여러분 결국 이건 뭐예요? 주제 찾기죠. 자, 담화의 목적 찾는 유형은요. 화자의 인사 다음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요. 또 담화의 중간 부분만 똑 잘라서 들려주는 경우 화자 소개 없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지문 전반부에 정답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보기 A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A. To propose several trips. 자, 출장을 제안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B. To advertise a travel agency. 자, 여행사를 광고하기 위해서. C. To introduce a policy. 자,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D를 보니까 To recruit new employees. 자,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6번 문제도 질문과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What must employees do before departing on a trip?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키워드 찾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출장이란 표현이죠. 자, 지문에서 출장 전이란 내용이 나오면 옳다구나 하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A. Obtain approval for the trip. 출장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 B. Keep their receipt. 영수증을 보관할 것. C. Submit a travel report. 자, 출장 보고서를 제출할 것. 자, 마지막으로 D 보니까 get reimbursed for their expenses. 자, 모든 비용을 환급받을 것이라고 했네요. 자, 계속해서 97번 문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what should employees keep while traveling? 자,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직원들은 무엇을 보관해야 합니까?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기 또 키워드 보이시나요? 네, 저는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출장 중입니다. 자, 여러분 지문 후반부에서요, 출장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귀 쫑긋하고 정답 들으셔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A. A product portfolio. 제품 포트폴리오고요. B. A detailed itinerary. 세부적인 출장 일정표가 되겠습니다. C. Samples for potential clients. 잠재 고객들을 위한 견본품이고요. 마지막으로 D 보니까 Receipts for reimbursement. 환급을 위한 영수증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95번부터 97번까지 질문과 보기 전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95번 문제 정답 지문 들으면서 풀어볼게요. Next, I'll explain the company's policy regarding business trips. Next, 자 다음으로 I will explain the company's policy. 자, 제가 회사의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정책이죠? Regarding business trips. 자, 출장과 관련된 회사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우리 질문이 뭐였죠? What is the goal of the talk? 자, 담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지문 전반부에 바로 목적이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C. To introduce a policy.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럼 계속해서 96번 문제 정답 지문 들어볼게요. Before planning any trip, please obtain authorization from your department manager at least 5 days in advance. 네, 해석을 해보니까요. Before planning any trip. 자, 어떤 출장 계획을 세우든 간에 please obtain authorization. 자, 허가를 받으세요. From your department manager. 당신의 department manager. 자, 부장님인 정도 되겠죠. 부장님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At least 5 days in advance. 적어도 5일 전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질문이 뭐였죠? What must employees do before departing on a trip? 자, 출장을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자, 정답은요. C. Obtain approval for the trip. 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에서 이 authorization 이 표현이요. 자, 보기에서는 approval 이 표현으로 paraphrasing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쉽게 푸실 수 있죠?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문제 97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While traveling, you must retain all receipts for transportation, accommodations, and meals.
While traveling, 자, 출장을 간 동안에는요, you must retain all receipts. 당신은 모든 영수증을 꼭 간직해야 합니다. 자, 어떤 영수증이냐면요, for transportation, accommodations and meals. 자, 교통과 숙박 그리고 식사에 관한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된다고 했네요. 자, 질문이 뭐였습니까? What should employees keep while traveling? 자, 출장 중에서 직원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정답은요, the receipts for reimbursement. 자, 상환을 위한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는 쉽게 푸실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7월 정기 토익 예상 강의로 빈출도 높은 양질의 LC 문제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들 시험 전까지 토익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이번 토익 꼭 막판 뒤집기 하시고요. 원하는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신화공 토익 라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듀 아나운서 조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